그래서 항상 위기가 오면은 제일 먼저 손댈 수밖에 없는 게 급여라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와도 가장 늦게 손댈 수 있는 건 급여라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왜 내 급여만 빼고 다 오르는가에 관한 성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만 빼고 다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판매가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적정한 가격을 받는다는 것은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원가에 이익을 붙여서 판매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가에 들어가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재료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가지고 토지에서 가공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토지 위에다가 이런 것들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런 걸 다 설치해 놓으면 사람을 써야 되죠. 이걸 뭐라 그래요? 고용, 그리고 이게 급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면 거기에다가 이제 이익을 붙여가지고 파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봅시다. 첫 번째, 급여 빼고 이제 다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처음에 제일 먼저 오르는 것들이 뭡니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거. 1, 2, 3, 4번 중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뭐예요? 재료값이 제일 먼저 반영하는. 그 다음에 반영이 되는 게 또 뭐예요? 시설 투자가 또 반영이 되겠죠. 이 재료와 시설은 생산의 3요소 중에 뭐에 속할까요? 자본에 속해요. 그래서 자본에 관련된 것이 제일 먼저 원가에 반영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반영이 되는 게 토지. 두 번째가 급여죠. 이게 노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료와 시설은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재료라는 것은 즉각 어디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가에 반영이 된다고. 우리가 비싸게 사서 싸게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라는 것은 무조건 선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재료값이 오르게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판매가가 바뀌게 된다. 우리가 짜장면 먹을 때도 항상 밀가루 값이 오르면은 엄청나게 빨리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 것에 있다. 그 다음에 토지는 어떻게 상승을 해요? 자기 거면 상관이 없는데 임대료잖아요. 임대료는 계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계약이 얼마마다 있어요? 보통 2에서 3년 정도? 빠르면 1년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급여라는 거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이것도 계약인데 매년 하게 되죠. 그런데 자, 토지 재료의 경우에는 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재료 값이 떨어지거나 토지 값이 떨어지면 이익이 오른다 싶으면은 판매가를 내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변동이 생깁니다. 급여는 어떻게? 한번 오르면 좀 어렵다고 깎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거의 고정이 되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급여라는 것은 하방 경직성이 너무 강하니까 한번 올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하방 경직성이 사업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뭐 해야 돼요? 최대한 이 고정급을 높이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요, 성과급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과급이 뭐예요? 이익을 많이 냈을 때 이 이익을 배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원가의 재료, 토지 원가에 재료, 토지, 시설 급여라는 게 온전하게 들어갈 수가 없다. 원가와 이익에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위기가 오면은 제일 먼저 손댈 수밖에 없는 게 급여라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와도 가장 늦게 손댈 수 있는 건 급여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왔다라는 것은 결국엔 뭐가 온 거냐면은, 잠깐 오는 거는 대처를 하면 되는 거지만, 이게 굳어진다 그랬을 때 얘는 항상 리셋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팅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은 이 세팅을 다시 했을 때 가장 늦게 반영이 되는 게 급여와 노동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해? 모든 게 다 오른 다음에 급여가 세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느끼기에는 급여는 맨 나중에 오르는 거고, 다 오른 다음에 필요가 세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한 번 오는 거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돼요? 잠깐 내가 좀 아끼고 버티면 요 판매 가격이 오르고 나면은 이 판매 가격으로 인해서 다시 급여가 세팅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급여가 세팅이 되고 나면 다시 판매가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순환이 될 건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이 순환을 계속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돌고 끝나면은 리셋이 돼서 또 이게 쭉 가는 건데, 이게 아니라 계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다시
판매가가 조정이 되고 판매가가 조정이 되면 급여가 조정이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악순환이 된단 말이죠. 근데 한 번에 끝나면 다행인데 계속 오게 되는 게 이게 뭐예요? 경기에 과열됐다. 경기가 과열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가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뭐부터 시작을 해줘야 되냐면은 이 과열된 경기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내 급여가 생산성이 없이 오르게 되면은 결국에는 제일 먼저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급여 받는 사람이라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리스크를 판매가에다 자꾸 집어넣으면 돼요. 반영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 사업이 망하는 거지. 그런데 이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이 판매가가 세팅이 되고 급여가 다시 세팅이 될 때까지 이 격차를 겪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적인 물가 상승은 급여 받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급여가 다 빼고 올라가지만 개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판매가에서 이 급여가 세팅이 되기까지 절약하고 견뎌내야 됩니다. 이 견뎌내는 시간들을 무조건 내 급여는 안 오르는구나 하고 앉아있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할 주려고 그러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급여는 어떻게 돼?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여가 상승한다는 건 뭐예요? 소득이 상승하는 거고 이 소득이 상승하는 거는 자산을 상승시킨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물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0년도에 급여 수준이 한 2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대기업 초봉 들어가면은 한 1800에서 2000 정도 됐었는데 지금 23년에는 거의 3600, 600에서 거의 4000 정도가 되고 있죠. 자, 이때보다 밥값도 2배가 됐습니다. 급여도 2배가 됐죠. 근데 바뀌지 않은 게 뭐예요? 세금 체계가 안 바뀐다. 급여가 소득 수준이 바뀌는 만큼 세금 체계도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 더 팍팍해지는 게 물가가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세금 제도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여가 빼고 다 오르는 이유는 급여가 반영되는 게 이런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하방 경직성을 없애는 건데 이 하방 경직성을 없앤다는 거는 해고가 쉬워진다는 거야. 근데 이걸 원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서 이 해고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은 누가 선택했다? 우리가 선택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